박찬호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박찬호 대표의 메모들이 많이 나오고 네.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김 감독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박찬호 대표가 네. 본인이 감독을 하게 된다면 네. 김경문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김성근 스타일이 될 것 같다. 몸으로 막 그냥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배 보시기 어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또 그건 박찬호 대표의 캐릭터고. 네. 김성근 감독님 워낙 저도 뭐 현역 때 그 취재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존경하고 또 탁월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선수를 약간 좀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굴하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시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박찬호 대표가 이제 투수 쪽에서 우리 선수들한테 이렇게 관여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주고 싶은 게 있는 것 많은 같아요. 스타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설명도 많이 하고 네네. 시키기도 많이 시킬 거고 네. 나 때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LA 로스앤젤레스 시절에 시작하면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러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김성훈 감독 스타일로 가르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네. 아니 에피소드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김성훈 감독님을 처음 만나러 가셨을 때 제가요. 김성훈 네네. 감독이 예. 쌍방울 전주구장을 취재를 갔는데 오키나와 캠프. 야구장 들어가는데 어. 저 옷매무새를 고쳤더니 김성훈 감독이 되게 오키나와 친절하게 캠프. 답을 해주셨더라. 네네. 요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김성훈 감독님은 2000년인가 그때 처음 뵀는데요. 처음에 기자. 근데 굉장히 말 붙이기가 처음에 어렵죠.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겠고. 그 전에 더 그랬을 네.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이래 해서 지금 내가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책 내용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 뭐랄까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른이시고 이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뭐 그걸 일부러 의식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뭐 물론 그렇게 했다면 감독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근데 그런 걸 그분이 잠자리 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장 들어갈 네. 때 온몸 매무새를 좀 네, 뭐 고쳐서 이렇게 좀, 의관을 네. 정제하고 그런 어떤 루틴을 좀 눈여겨 보셨던 것 같고 그 말에 담긴 어떤 뜻은 이제 서로가 일하는 공간과 이거에 대한 어떤 예의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런 경외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 이후의 대화나 이런 것에 이제 초석이 된다, 전제가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일하시는 공간은 야구장이고, 뭐 선수들은 더가웃이나 이제 클럽하우스고 이런데 보통 기자분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생겼죠, 저도. 그날 이후로. 여기는 이들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여기만의 어떤 그런 룰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따르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책의 내용 보면 야구장을 아끼는 마음이 보여서 내가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약간 그 기자와 취재원 사이가 네. 불편한 경우도 많고 뭐 저 친구가 내 말을 이상하게 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맥락에서 네. 이제 야구장 들어가다 의관 정제하는 맥락에서 다이노스 대표 시절에 네. 구단의 일종의 슬로건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침없이 가자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명예, 존중이 있었어요. 네네. 거침없이 가자는 야구단 슬로건처럼 보이는데 네. 정의, 명예, 존중은 무슨 정당 슬로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쵸. 어쩌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뭐 대부분 또 그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나 이런 가치관을 만들 때 뭐 10년 안에 우승을 하겠다라던가 그쵸. 네. 뭐 약간 숫자 기반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스포츠를 대할 때 또 야구를 대할 때 비어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가치 기반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이제 정의 명예 존중일 수도 있고 뭐 자유 정의 진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의 명예 존중은 선수 개인 팀 리그에 대한 약간 이 그 선수는 정의로워야 하고 팀은 명예로워야 하고 이제 리그나 이런 사회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기본적으로 갖고 그걸 지향하는 조직이 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거기다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니 또 책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NC 기사를 저도 뭐 간간히 이제 썼는데
배웅 문화라는 게 있었나? 아, 네네. 예. 그 그림은 저도 그려지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고, 근데 굉장히 그 지역 팬들하고 밀착하는 데는 좋은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배우 문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단이 원정 떠날 때 네. 버스 시간표를 알려줘서 네. 팬들이 이제 맞아. 잘 갔다 와 이렇게 네. 해주는 네. 그런 네. 거잖아요. 사실 그 뭐 이제 스포츠가 전쟁은 아니지만 네. 그 우리 그 향토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단이 이제 상대를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다는 거를 한번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그시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게 어떤 사극 같은 데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장수시고 네네네. 이제 선수들이 병사하고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뭐 나가서 잘 이렇게 이기고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약간 배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마산역에는 이제 다이노스 선수들 특히 이제 나성범, 박민호 뭐 이런 선수들의 네네. 약간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 팬덤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배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선수들이 이제 원정을 다녀오면은 주로 차를 이제 마산구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네.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그렇죠. 집에 가는데 그 버스가 내리는 시간이 주로 새벽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서울 갔다 예, 오면. 예. 근데 거기 이제 팬들이 모여서 이제 배웅도 하지만 마중도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새벽에? 스스로 예, 생기더라고요. 싹쓸이하고 오면 개선 장군처럼 딱 오면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없었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었던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할 때 보면은 경기장 가서 취재하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가서 취재하는 거는 경기를 취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배움과 마중의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조화 시킨 거죠. 네네. 하긴 그때 만나는 선수들과의 느낌 교감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고 새벽에 돌아온 선수들을 맞이하는 팬들의 마음은 그냥 TV로 멀리서 경기장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상 깊었던 대목 중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이제 그 평소 생각을 이제 담으신 내용인데 네네. 최근 보면은 뭐 사실은 지금 KBO만 하더라도 아시아 쿼터제 조기 시행 갖고 굉장히 물밑에서 뜨겁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우리가 예.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예, 따지고 있고.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실리죠, 실력, 구단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리더십은 모두가 함께잖아요. B2 정신. 근데 이게 리더십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십니까? 뭐 사실 그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모두가 갖고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KBO 리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리그라는 표현. 이제 프로스포츠가 대부분 리그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리그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리그의 구성원이라는 말이고 그 리그라는 공동체는 나 혼자 잘 될 수 없다라는 거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그에 내가 속한 이상 그 리그가 잘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리그가 잘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나만 잘 돼서는 이 리그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뭐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가 양립하면서 이렇게 100년 이상 그렇죠. 이제 좋은 그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한다면 그 구조가 깨질 거고. 보스턴이 있으니까 양키스가 있고 그렇죠. 양키스가 예, 있으니까 예, 보스턴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가치를 이제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게 리더십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우리 리그에 진짜 필요한 지금 그거 좀 어떻게 보면 화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간 거에 대한 그 공부도 좀 덜 돼 있고 마음가짐도 덜 돼 있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가치가 조금 더 잘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 책에 보면 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야구를 더 사랑하고 싶으시면 꼭 이 B2를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올 시즌 네. 팬들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1,000만 관중이 들어찼고 아주 많은 어떤 야구적 화제, 야구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팬 서비스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 네. 아니 팬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팬 서비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뭐 그런 어떤 절차가 아니라 표현에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팬 서비스라는 말을 이제 뭐 관성적으로 써왔고, 그런데 이제 서비스라는 그 워딩에 담긴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면 이제 식당 가서 우리가 뭐 이거 서비스인가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 네네네.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대표하고 뭐 구단에서 일할 때 단무지죠 중국집에. 티켓 척탁 같은 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표준 구해달라. 근데 이게 대부분 프리를 원하는 거예요. 공짜를. 지인 근데, 찬스 이런 걸 그리고 써서. 사실 선수들의 서비스 정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저는 이제 팬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어떤 서비스 정신, 공짜 정신은 아니다. 예, 오히려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진심을 담을 수 있고, 맞아요. 예, 진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팬 커뮤니티건 뭐 야구 리그 전체에서건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크고 작게 있었는데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네네네. 어떻게 사인을 안 해주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논의부터 사인이 너무 남발되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논의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게 그냥 확 합쳐져서 선수는 무조건 사인에 응대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서처럼 굳어졌는데 네. 이승엽 지금 두산 감독도 과거에 그런 때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잘못 얘기했다가 네네. 아주 크게 비난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인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게 이제 팬 서비스랑 연결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뭐 흠모하는 어떤 스타를 만나서 기다려서 사인을 받는 그 시간 동안의 설레임이나 막상 사인을 받을 때의 그 감동, 네. 그걸 한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아 소중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인은 굉장히 소중한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남발되고 뭐 기념품, 경품으로 막 무상 제공되고 이런다는 것은 그 사인을 받는 절차에 대한 약간 소홀함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 화장품 선수단을 하루 종일 기다려서 김재박 선수의 사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칠관왕 출신이죠. 네. 77년도 맞습니다. 네. 저도 얘기만 들은 거예요. 네. 예, 저 근데 선배랑 그 차이가 사인 납니다. 받고 나서 막 그걸 쓰다듬으면서 몇 날을 막 이렇게 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사인은 사실 그런 가치가 있는 흔적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한국 화장품 70년대 한화죠. 한화네 한화. 예, 네. 아니, 한국 화장품. 독일 스포츠 기자는 요거 이용윤 기자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네. 야구 기자의 윤리라는 지금 대목이 있어요. 읽어보면서 약간 뜨끔하고 부끄럽고 막 한 대 맞은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워지더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뒤에 독일 스포츠 기자 윤리 헌장 이렇게 딱 한 페이지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포츠 기자는 그렇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고 맞는데 지금 스포츠 기자라는 자체 이 자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네. 스포츠 컨텐츠가 조금 많이 소비되는 것 같고 뉴욕타임즈도 이제 스포츠면이 없어지고 디 애슬레틱이라는 데로 넘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야구 기자는 네. 진짜 선배로서 야구 기자는 뭘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 이것도 B2로 말씀드리면 back to the basics. 원칙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이제 건물로 따지면 기둥 중에 하나고 네. 그 기둥으로서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가치는 그 담론, 건강한 담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취재하고 접하는 그 대상을 아주 섬세하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관찰한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지켜보는 어떤 뭐랄까 지식과 이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보는 거는 시각이지만 사실 보이는 거는 머리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것이 어떻다,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공부나 관찰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 마음과 정신을 계속 이렇게 닦아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담론을 만들고 그 담론을 통해서 사회에다가 건강한 메시지를 주고 이게 사실 기자의 본분이라고
이자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츠 기자도 뭐 다르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의 스포츠가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찰하고 관찰을 위한 시야나 이걸 위해서 내 머리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갖는 게 뭐 그냥 본분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무슨 네. 기사든 콘텐츠 하나하나에 그게 이제 담기고 녹아들겠죠. 제가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그 독일 스포츠 기자 윤리 현장까지 잘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막내에 가까운 축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제가 당번이어서 이제 잠실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당번 아니더라도 막 가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 딱 공식 휴일이고 사실은 반나절 쉬는 거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또 다음날 아이템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 날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일 선배도 당번이신가? 그랬더니 내가 살짝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쉬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쉬는 날인데 나오셨어요? 했더니 이게 쉬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이게 무슨 쉬는 거야? 농담하긴 했지만 이게 평소에 이게 그것도 그 쉴 겸 또 겸사하면서 나오셨지만 관찰을 이렇게 평소에 해서 하나씩 이제 체득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사실 다른 선배들 저희 때 이제 좋은 선배들이 많으셨고 그 선배들한테 이제 야구를 배웠는데 야구를 배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야구를 하는 걸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야구를 보는 걸 배웠죠. 그렇죠. 네. 근데 야구를 볼 때 사실 대부분은 공을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배들을 통해서 야구의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고 사실 토요일은 그런 거를 관찰하기 더 좋은 이제 시간이기도 하고 예, 평소에 볼 수 없는 거를 이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52시간을 지나서 맨날 일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용 기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잠실 야구 시즌 중이 아니기 야구가 때문에 아닙니다. 푹 네. 쉬세요 야구장에서. 예.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예. 건 사실은 이제 야구를 보는 시선, 야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요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이제 야구 리거십 네. 얘기도 했고 우리 리그를 구성하는 팀들이 있고 요 되게 중요한 야구의 요소 중에 하나가 대표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네. 이게 이제 각 팀의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프리미어 12도 했고 이제 내년이면 WBC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표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대표팀은 먼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네. 측면도 있고 세대 교체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팀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되냐. 네. 전임 감독제 논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네. 있어요. 그 대표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야구팀이 네. 그 대회나 이벤트 기반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국가대표 팀 기반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번처럼 프리미어 12 대표팀 네. 혹은 뭐 WBC 대표팀,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아니라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네. 대표팀에 대한 정체성 먼저 설정을 하고. 네. 음. 그렇게 해야 그 팀의 비전과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대회 우승하겠다가 아니죠. 그다음 네. 그렇게 되면. 뭐 가까운 일본의 예를 우리가 많이 들고 일본은 WBC 때 이제 우승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뭐 27연승이 이제 마감되긴 했지만 국제 대회에서 현재 일본 국가대표팀의 어떤 위상은 굉장히 그 뭐랄까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배경은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은 일본 야구의 어떤 뭐 가치를 세계에 보인다라는 명백한 명제를 갖고 있어요. 일본 야구의 가치를 네, 전 네. 세계에 보인다. 네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뭐 이제 슬로건보다는 약간 그런 비전이겠죠. 비전.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은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세대 교체. 네, 뭐 막연한. 그거는 이제 시점에 대한 이슈일 거고요. 네. 대회별로 그냥 네. 딱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U12, U15, U19, U23, 네. 그다음에 성인 대표팀 네. 이렇게 딱 레벨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한 흐름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팀 단위의 그 관점이 이제 설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표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대표팀 만들어줄 때 일종의 리거십 부족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 대표팀 차출에 대해서 각 구단들이 이렇게 막 열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처럼 뭐 이렇게 병역 걸려 있으면.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네. 예, 그런 모습이 있죠. 지난번에 예. 아시안 게임 때도 A 선수 안 뽑아가니까 우리 B 선수도 못 줘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구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에 이렇게 좀 휩싸이게 됩니다. 선수가 약간 차출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정이나 형평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네, 왜 우리 선수 뭐 양현종, 김광현 이런 선수는 늘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데 그 지점은 이제 뭐 우리가 그 공정에 대한 화두가 여기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네. 예, 예, 예. 근데 사실 그런 대표팀에서 내가 활약을 한다라는 것이 팀의 뭐 유불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좀 재설정돼야겠죠. 네. 대본에 이걸 하나 써주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 네. 네. 제가 이제 뭐 책을 기점으로 해서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신원호 PD님하고 신원호 스포츠 PD님. 다큐, 야구 다큐를 꼭 한번 해보는 게 제 이 바람이거든요. 오. 근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전혀 없고 열렬한 한화 팬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 네, 그렇게 신원호 알려져 PD님이. 있고 또 야구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관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그 뭐 수준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굉장히 맑고 깨끗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꼭 그분하고 만날 기회 또는 일할 기회가 있으면 소망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꼭 연결해 주세요. 이 대목은 계속 쇼츠로 만들어서 예? 아니 원래 20개 정도 그냥 예. 신원호 PD님이 한화 팬이시고, 아, 네. 신원호 PD님의 단짝인 이우정 작가님은 NC 팬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열렬한. 그래서 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NC 선수들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예, 맥락이네요. 그 드라마가 이재학 선생님 예,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휴머니즘이 그냥 가득 담긴 네, 드라마고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그냥 맛깔나는데 좀 그런 그 장면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배랑. 예. 네, 야구 다큐 한번 만들어지기 바란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죠.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 화제가 된 컴백. 네. 정말 뭉클하고 눈물 나고 너무 재밌는 다큐였는데 한국 야구도 단단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런 멋진 다큐 매년 만들어지는 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박찬호 대표에 대한 응원, 책에 대한 응원, 이태일 부사장님에 대한 응원들 다 모아서 댓글 남겨주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응모창 통해서 응모까지 해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10분 추첨해서 B2, Better to Better, Better and Better. 아니, 발음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끔 해요. 제가 또 예. 약간 네. 1년 갔다 와. 근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좋은 건 B2 정신. 예, 맞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B2 정신. B2 정신. 요걸 잘 살려서 한국 야구가 더 멋있는 야구, 예. 더 감동적인 야구, 더 사랑스러운 야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PD가 표정이 얼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점심 시간이라. 다음번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